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세 장관이 어제 3월 22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네,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방문 중입니다. 그 일본 외무성 강요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른 것인데요. 그 일본 측 정부 인사 그리고 의회 주요 인사, 그 제1동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에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언급한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네,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나요? 네, 어제 도쿄에 도착했죠. 그 현지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도쿄 국제대 교수, 그리고 도쿄대 교수, 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 또 여긴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23일인데요. 그 오전에 하야시 외무상, 또 스가 전 총리, 오후에는 마스노 관방장관, 일본인 납북 문제 담당입니다. 등등과 줄줄이 면담을 하고요. 저녁 6시에는 동포대상 정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일 오후에는 모태기 자민당 간사장, 그리고 누카가 이란 의원연맹 회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도쿄 주재 특파원들과 차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오늘 내일 그 일본 정부 의회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나올 텐데요. 그 대화 내용은 조금 지나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통일부는 장관 방위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 조야와의 공감대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실상 공유,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라고 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다소 뜬금없는데요. 그 일본 측과 협의 주제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한일 공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저도 의아해서 오늘 다시 통일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공통의 관심사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협력,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중요 의제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일본 측과 협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다른 당국자의 이야기는 납치자 문제를 특별히 통일부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좀 더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늘 통일부에서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통일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요. 그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 이걸 4월 중에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북 사업자 등록 단체에 한해서 그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그리고 남북 협력 기금 지원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대북 지원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통일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민간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정된 대북 지원 사업자가 400곳 가까이 되는데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퇴색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북 지원 사업의 문호를 개방해서 이 사업 분위기를 좀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가 폐지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예, 그동안에는 그 북측에 지원 물자를 보내려면 북측과 합의도 있어야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지정된 대북 지원 사업자를 통해서만 물자 반출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2021년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을 했었고요. 그 이와 별도로 현재까지 150개 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실향민 같은 분이 기탁을 해서 북을 지원하고 싶다면은 앞으로는 이 대북 지원 사업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북측과 사업할 수 있는 루트만 찾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른 사업을 경협사업단체 같은 다른 사업을 하던 단체들도 일부 지원 목적의 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된 일이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대북 지원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물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남북 관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건 뭐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좀 북측의 문제도 있고요. 북측은 2019년 7월께부터 그 설사 국제기구를 통하더라도 남측 자원이 들어가는 공여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남측 민간에도 통보한 뒤에 지금까지 이런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또 기존 방식으로는 그 남측의 그 대북 지원 사업자가 북측의 민경련 또는 민화역과 합의서를 체결한 뒤에 모금이나 정부 기금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한 뒤에 인천 남포 또는 신의주 단둥 경로로 보낸 다음에 북측으로부터 인수증하고 분배 내역서를 받으면 사업이 완료되는 절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9년 7월 이후에 북측이 남측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에이전시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의 이중 합의서가 체결이 돼야 됐었고요. 그 3자 합의 방식으로 또 무역 형태로 이 과정이 대체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고받는 문건의 진위 확인도 힘들고 이 국내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물자 구입도 중국 현지 구매로 바뀌게 되면서 이 지원 경로가 복잡해지고 또 지원 확인도 좀 어려워지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면 규제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통일부가 심사하는 절차와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처럼 그 남북 관계가 계속 얼어붙은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